저기. 아이고 집 모서리에 웬 구멍들이 숭숭 나 있죠? 딱따구리 판 거 맞는 거 같죠? 그런 것 같아. 이 그쵸? 집인가 보다. 세상에 한참 올라가네요. 비탈진 경사지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집. 마치 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 엄청나네요. 이게 몇 미터나 되나 이게? 한 5분. 아이고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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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높은데 올라오세요. 이게 집이 집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네,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예,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가보겠습니다. 됩니까? 예, 아이고. 집의 입구도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했답니다. 두 소장님들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 저 높은 집에는 과연 어떤 분이 사는지 집주인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덕분에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근데 계단 올라오는 동안 너무 이렇게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예, 예, 올라오는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경치가 계속 보이니까. 예, 시원하긴 해요. 예. 올라오면. 바람도 이렇게 살살 불고. 바람 불고. 와 올라오니 풍광이 더 멋진데요. 아니 저희가 보니까 딱따구리가 저렇게 집을 팠어요. 딱따구리가 코너로. 많이 왔어요? 저게 산란 계절인데요. 네. 산란기에. 네. 예. 근데 코나만 그랬또. 코나만. 저거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근데 네. 이제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아니 그리고 원래 공기 좋은 데만 있대요. 그렇대요. 딱따구리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예. 좋고 예. 이 목적 무공해만 있는 아. 거라니까 그걸로 잡으시면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진짜 그렇죠. 친환경 건축물. 예, 친환경 건축이니까. 저건 절대로 세면이나 뭐 이런 데가 절대 안 안 하죠. 하죠. 걔네들이 딱따구리가. 까다로운 애들이죠. 걔네. 새 집에다 절였을 땐 조금 화가 났어. 그렇긴 할 거예요, 아마. 예. 선생님, 저쪽에 강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그러게요. 왔으면은. 높은데 올라온 대가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 한 개를 즐기는 게 여기 와서 네. 알았어요. 물 한 개.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거리가 좀 있어서 과연 강이 보일까 그랬거든요. 강이 딱 보이네요. 멀리 보이는 강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가차이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되게 이제 북한강이죠, 선생님. 저기. 예. 야 매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니 하늘 위에 사는 기분이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집주인분?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집주인 이재수 씨가 이 집을 지은 지는 꽤 됐답니다. 2006년 6년에 졌어요. 그러면은 저기 15년 전에 선생님 벌써 15년 됐어요? 네. 네. 그때 이 고속도로도 이 다리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없었고 전철도 없었고 뭐 많이는 안 봤어도 남향이래야 된다는 것만 나는 봤어. 그리고 물이 보인다는 거. 물이 이렇게 손에 닿는다는 거 아니고 가시적으로 보인. 그거 충족해서 여기를 택했고 지금처럼 동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처음 이곳에 집을 짓고 들어온 이재수 씨. 집은 그대로인데 집주인은 어느덧 77이 됐답니다. 계단이 있다든지 좀 불편하지. 근데 그런 거는 다 편리할 수는 없어. 다 편리하게 살면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살아야지 뭐. 15년째 살다 보니 이 집에서 단련되고 익숙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챙기는 일과인 택배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택배도 그럼 거의 자주 와요. 매일 와. 주로 뭐 시키세요? 사료 뭐 나 필요한 거 내가 시킬 줄 몰라서 이제 딸한테 시키면 여기 주소로 여기까지 갖다 놔. 근데 사료는 너무 미안해서 여기 무거워서 내가 여기다 놓고 가라 그래.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것도 뭐 아주 별천지 아니에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안 그랬어. 그래도 이 많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무릎 안 아프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교만하면 안 되겠지? 오늘은 괜찮아요. 초긍정 마인드에 아주 씩씩한 분이시네요.
이재수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77년도니까 벌써 뭐 40년이 넘었지. 1977년도에 사별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는 많이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뭐 생활의 여유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뭐 자연이 좋다 뭐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만약에 각박한 데 살았으면 더 내가 힘들었겠지. 여기 와서는 주어진 대로,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거지. 30대에 홀로 되어 아이들을 키운 이재수 씨. 남매는 잘 성장했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게 감사하고 지금 이제 다 장성해서 자기 몫을 해주면 엄마한테 기대든지 뭐 의존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게 아주 감사해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노후를 보내려고 지은 마지막 집이 이 집입니다. 이리 와. 와 이리. 근데 혼자서 하신다면서 누굴 부르세요? 헬고매고. 이재수 씨가 키우는 애들은 아니고 하나둘 끼니를 챙기다 보니 정이 들어버린 길냥이들이랍니다. 선생님 고양이 좋아하셨어요? 아주 안 좋아했어요. 아주 뭐 저거는 아주 질색을 했어 나는. 털이 바람만 이런 문 열면 바람이 들어올 때 저기서 저거 봐. 너 어서 먹어 그거. 아유 주워 얻어먹는 거 그렇게 막 일로 몰려 들어오는데 그런데 눈이 박지 않다는 게 다행이야. 잘 안 보이니까. 암만 동물이지만 나만 먹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먼저 주고서 내가 밥을 먹지 나 먼저 먹어본 일은 없어.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해서 놀랐어요. 동물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고양이들도 제 집인 양 편안해 보이죠. 그나저나 이런 비탈진 땅에 맨 처음 어떻게 집을 짓게 되셨을까요? 이렇게 급한 경사에 보통 집 지으면은 땅을 높이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질 때 네.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보려고 그랬어요. 남들이 막 깎고 그렇게 네. 많이 안 하죠. 저렇게 산을 막 깎아갖고 네. 거기 축대 올리고. 축대 올리고 생땅이 보이고 네. 그거 아주 그렇죠. 네. 네. 싫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막 토목학적으로 뭘 아는 건 네. 아니에요. 서울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을 선택하면서 풍광 좋은 지역만큼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아파트밖에는 더는 투자할 수가 없다고. 그거로다가 여기다가 경사면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액수는 그걸로다 해달라. 그 요구 100개는 돈의 규모 그리고 이 경사도를 해치지 말고 해달라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비탈진 땅을 깎지 않고 어떻게 이 집을 지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나무 기둥에 있답니다. 수십 개의 큰 나무 기둥들을 땅속 깊숙이 박아 중심을 잡고 그 기둥들 사이는 다시 X자 모양의 나무들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데크를 올리고 집을 얹었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세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싱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그렇게 큰 기둥이나 이제 이런 거에는 그런 식으로 X자로 서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제 내리 누르는 힘은 두꺼운 기둥이 받아주는데 흔들림에 대해서는 그 가세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띄웠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답니다.
뜬 집을 하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일단 바람이 잘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게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빨리 집에 영향을 안 주고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가 왜 네. 우리 새로 가려면 네. 거기 네. 다 실금이 가잖아요. 맞아요. 예, 시금 많이 근데 나죠. 아래층, 위층 다 보세요. 없어요. 어. 뭐 15년이나 됐는데 벽에 실금 하나 없다니 참 신기하죠. 오랜 세월 경사진 땅이 갖고 있었던 균형을 깨지 않고 구조를 세웠기 때문에 집이 더 안정적이랍니다. 기존에 이 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렇게 그 자연 지형이라서 안정화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지은 거이기 때문에 살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적죠. 그래서 어떤 땅에 어떤 기초를 하느냐는 우리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땅에 맞게, 지형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상당히 급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방식보다는 구조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데크 위에 집을 올릴 때도 이 집은 설계에 묘를 부렸습니다. 올라왔는데 큰 덩어리로 된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건물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잘 맞아요. 분산이 돼서 잘 앉아있는 그런 안정된 느낌이 딱 들어요. 집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얹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 집은 집의 덩치를 작게 나누고 Y자 형태로 살짝 벌린 다음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집 내부 좀 구경해 볼까요? 이 집은 총 2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1층은 거실과 부엌이 주요 공간이랍니다. 공간이 아주 시원하네. 천장고가 굉장히 높네요. 여기 강이 쫙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역시나 탁 트인 풍경을 안에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마을의 집들 지붕이 쫙 보였었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이제 딱 정리가 되고 앞집 지붕 위로 이제 탁 강만 보이니까 훨씬 간단해요. 아, 모서리까지 다 창으로 이은 덕분에 공간이 시원합니다. 거실의 다른 쪽은 이런 모습인데요. 저 안쪽으로 깊숙이 뭐가 더 있는 것 같죠? 아파트에서는 우리 이렇게 사각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여기가 다 직각으로 예, 보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꺾어져서 네, 네. 살짝 저기서 꺾어요. 뭐 있는 게 안 보이는 안 거. 보여요. 그러네, 안 보이네. 아주 이게 설계의 아주 묘미다 생각해.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서도 또 창이 되게 여러 개가 겹쳐 보이네.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식탁에 놓이는 다이닝 공간과 부엌이 이어집니다. 일자의 공간을 조금씩 각도를 틀어 3개의 공간으로 나눈 곳이죠. 이렇게 벽이 아닌 각도와 단차만 이용해도 공간이 충분히 분리가 되네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계단폭으로. 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리네요, 다리. 아, 그러네. 아까 건너가는 여기 다리가. 오픈돼 있어서 예. 어디 쪽하고 이렇게. 아니, 선생님 집에 다리도 있으시고. 이 집은 복도도 특이하죠. 바닥을 다 막지 않고 살짝 떨어뜨리면서 틈새를 열었습니다. 여기 큰 창이 이 위에도 밝게 해주고 이 틈으로 해서 아래 현관도 사실 밝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단실 주변의 공간이 다 환해지는 효과가 네, 있어요. 훨씬 환해지고요. 자연이 이렇게 집을 관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막아 쓴 게 아니고 집이. 공간을 열고 여유를 두니 그곳에 자연이 들어와 그대로 집의 일부가 됐습니다. 2층은 일렬로 방들이 쭉 위치해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안방입니다. 안쪽으로는 옷방과 화장실,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방이 창입니다. 창이 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심지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노라마처럼 풍경이 펼쳐지고
네, 덕분에 이 집에선 시선을 어디에 둬도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겠죠. 가령 지금 이제 사실 여름이지만 네. 겨울에 만약에 여기서 눈 내리는 날 그렇죠. 목욕을 하면 따뜻한 물 받아. 진짜 그거는 온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렇게 온천 되게 좋은 뭐 일본이나 이런 그쵸. 온천 가서 네. 노천욕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거의 그 노천욕 하는 기분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네.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 집은 참 정말 흥미로운 게 뭐 화장실, 음. 욕실, 음. 저기 뭐 이런 데가 다 남해향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대부분의 공간들이 남향이라니.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건물을 나누면서 공간들을 다 일렬로 남쪽으로 배치해 창을 냈기 때문이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을 살짝 벌리면서 사이에 생긴 공간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는 집을 관통하면서 집과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죠. 집과 자연이 이보다 더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마 건축가와 건축주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망이 좋고 자연에 어떻게 접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건축 설계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창이 많고 다양한 곳도 다 그런 이유랍니다. 천장 쪽으로 이렇게 쭉 창이 돌아가면서 빛도 거기서 들어오지만 이게 건축적으로 보면 지붕도 역시 벽하고 살짝 띄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게 되게 좀 날렵해 보여요. 전체적으로는 집이 좀 이렇게 무겁지 않은 건축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땅과 닿아 있는 건물의 측면은 부엌과 연결된 작은 뒷마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초록이 무성한 뒷마당까지 집 구경 다 끝나는데요. 소장님 이거 아이고. 좀 잡숴보세요. 와 이게 아, 이게 뭐예요? 뭡니까? 이거 쑥개떡 아, 여기서 자급자족해.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개떡 진짜 오랜만에 먹는 쑥으로. 근데 요새는 이제 개떡 먹을 일이 없으니까. 요새는 시골도 이게 건강식이라고 예. 내가 까내 먹어. 오히려 건강식이 됐죠. 아 진짜요? 그럼 맛 좀 보겠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집을 둘러보고 나니 이재수 씨도 감회가 남다르신가 봅니다. 누가 뭐 이런데 풀어보니까 일생에 첫 번째 잘한 거, 두 번째 잘한 거 했던데 나도 이거 두 번째 잘한 건 같아. 첫 번째는 남겨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애들이지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엄청 높은 점수를 주신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생에서 두 번째면. 일생에서 마지막 기간을 여기서 16년 네, 살은 16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 그럼요. 진짜 그럼 소중하죠. 앞으로 시간은 내가 얼만큼 의식을 갖고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아까 보신 대로 구석구석이 때때로 눈 뜨고도 또 잘 때도 막 이렇게 솔솔 바람이 들어와도 뭐 안개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직결돼서 참 감사하다. 아, 그렇죠. 자연에 감사하고. 아, 예. 어떻게 보면 남들과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어떤 건물을 집을 지으셨잖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충고를 해주신다면, 근데 그게 네, 모험이 달라요. 모험이 따라요. 그렇죠. 모험이 다르죠. 예, 근데 네. 그 모험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수하려지 않고 네. 많은 사람들이 모험 속에서 좋은 것만 따먹으려고 네. 그러잖아. 마이너스 되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아, 그죠. 하는 게 그죠. 모험이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모험을 하신 가치가 있으셨어요. 네, 아, 그거는 단연코. 네. 집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이 집에 살면서 얻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늙어간다는 거는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잘 늙을 것 같아. 나마냥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제는 더 소중한 게 세월이에요. 시간에 내가 그렇게 짜릿짜릿 나만 아는 그것이 뭐 자연의 유기농을 먹어서 좋다, 공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잠깐 들어오는 햇빛, 난로를 떼고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왔을 때 요 푸근한 그런 거 아파트 해서 돈이 얼마 올랐다, 은행에 얼마 올랐다 그거하고 그 짜릿한 마음을 교환할 수는 없어요. 젊어서는 사느라 바빠 잘 모르죠.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거창할 것도 없는 그 행복의 비결을 이재수 씨는
비탈에선 이 집에서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습니다. 해발 530m, 강원도 평창의 한 언덕에서 두 번째 집을 만납니다. 산의 풍경에 취해 언덕에 앉은 이 그림 같은 집에는 누가 살까요? 매일 이렇게 눈 뜨자마자 풍경과 인사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하시는 두 분, 주덕영, 박성희 씨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그냥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밤늦게까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가 아니라 자연의 시간대를.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에서 보냈고 노부부가 이곳에 내려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3년 됐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저도 이제 적응이 됐어요. 제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적응이랄 것도 없지 뭐. 좋아했으니까 처음부터 말이죠. 올해는 진짜 너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원 생활의 필수품이죠. 방석과 호미를 들고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불을 뽑아야 합니다. 이 방석도 이것도 참 우리나라 발명품인 것 같아. 이 호미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 그러고 제일 좋아. 에이구. 쑥을 뽑아야지. 그렇지. 쑥이 제일 무서운 거지. 당신은 쑥 담당이야, 쑥 담당. 에이구. 쑥 뽑는 거 전문이지. 쑥 커. 쑥쑥. 그래서 쑥쑥이. 쑥 커가지고 쑥대밭이 돼. 맞아. 부부는 정원의 조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서툰 솜씨로 씨를 뿌려 키운 야생화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제초제나 하여튼 일체 안 쓰고 있어요. 제초제 안 쓰면 새도 많이 날라오고. 이분 평소 밭일 좀 해보셨나 봐요. 천지개벽. 아니, 천지개벽이라니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만 했지 그런 거 전혀 몰랐나 봐요. 평생을 공직자로 몸담고 있는 공학 분야의 일밖에 몰랐던 주덕영 씨. 40여 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어느 날 덜컥 모든 것이 멈췄죠. 바로 은퇴였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죠. 예. 처음에는 조금 말하자면 쇼크도 있었고 그걸 조정하는 조정기도 있었고 그랬었죠. 첫 1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집안에서 그냥 적응 과정이었지. 책만 봤어요. 그런 남편의 변화를 주도한 이는 박성희 씨였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떠나 집을 짓자고 한 것이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뭐 근무지 따라서 또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걸 못하면은 그냥 이걸 못하고 죽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진 거죠, 뭐. 네. 진짜 아주 제가 졌어요. 이곳에서 주덕영 씨는 매일 새로운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거 힘들다 하는데 일을 하니까 요즘은 건강해지죠. 예, 그러고 그 맛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밥 먹자, 저녁 먹자 해도 캄캄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알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 농사도 지어보고 있는데요. 양상추 처음 길러봤잖아, 우리. 예. 아이고, 처음 해보시는 것 치고는 속이 꽉 차고 아주 실하네요. 와, 그게 크다. 그래도 그냥 둔 거 치고는 이걸 한번 넣어볼까 싶어. 그렇지. 이건 참나물입니다. 지천이다. 얼마든지 있네. 근데 참 따로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이런 나무들이 주변에 지천입니다. 냄새가 좋다. 밖에서 금방 뜯은 것들이 부부의 아침 식사입니다. 별거 아니야. 그 미국 사람들 먹는 거 보면 그냥 빵에다가 그저 뭐 햄하고 아무거나 끼워 넣어서 먹는 거야 그냥. 네, 집에 있는 재료들로 뚝딱뚝딱 금세 만들어졌네요. 이거 2개 먹을래? 그렇지, 2개. 응, 2개. 우리는 갖다 놔줄 거니까. 당신은 괜찮아? 부부의 이런 식사 풍경도 이곳에 와서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하루 3끼 밥을 못 먹었어요. 한 2끼? 한 끼만 잘 먹으면 그냥 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근데 요즘은 막 그냥 배가 고프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뭐 노년의 건강을 다시 찾는다는 게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집을 지은 게 굉장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주장을 해서 노 부부는 3년 전 이 언덕에 반해 경사지에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배추밭이 있었어요. 배추밭이 있었는데 근데 앞산하고 그 배추밭이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뭐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경치가 좋아가지고. 여기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를 뭐 평평하게 한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의 기울기를 그대로 살린 독특한 모양의 지금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슬슬 이분들이 오실 때가 됐죠. 딱 여기 들었었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에델바이스 나오면서 이렇게 착 알프스가 펼쳐지잖아요. 예. 딱 그 풍경 같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딱 있는데 보통은 저희도 그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땅이 갖고 있는 결이 있는데 그 결을 잘 살리면은 거기 사는 사람도 편하고 땅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성토를 하고 절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얘기 축대만, 굉장히 축대, 많이 예. 축대를 막 올리죠. 그때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축대. 좀 오해가 있는 거는 그럴 경우에 복잡한 이제 바닥이 있으면 공사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 아니 집은 공사비가 올라갈까 걱정하면서 이 넓은 땅에 평평하게 만드느라고 막 돌 실어 날라오고 흙 붓고 막 몇백 차를 부었다 뭐 이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러게요. 선택의 문제일 뿐 정답은 없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의 집은 3개의 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면 공간들이 일자로 쭉 이어집니다. 먼저 부엌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전면이 탁 트인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이 멋진 산의 이름은 금당산입니다. 이렇게 땅 높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네. 집도 같이 내려. 여기. 정원이 그래서 양쪽으로 다 보이네. 아 그런 특히 예. 여기 주방에서 이쪽하고 예. 이쪽하고 꽃밭 양쪽으로 꽃밭이 쫙 보이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구나. 이제 마지막에 레벨을 거실이. 맞춰서. 그래서 여기 천정고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네. 거예요. 예.
이 바닥은 계속 내려가고 지붕은 일자로 가니까 그죠? 경사를 따라 생긴 두 번의 단차가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림이 완전히 아까 봤던 산이. 진짜 압도적인 네. 금당산. 네. 금당산이 쫙 보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이렇게 동양화 한폭 같아요. 한폭이죠. 거실 쪽이 아닌 복도의 다른 쪽 끝으로 가면 안방입니다. 그 창도 어. 저거는 또 이렇게 낮은 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보이는. 한번 누워보셔야 이렇게 돼요, 스위스로- 거기는. 아,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요? 살짝 보이. 예. 아이고, 아니 저 한번 누워도 되겠어요. 아니 이런 실내가. 잠깐 한번 누워도 이제- 안 볼 수가 없네요. 예의 없다고 혼난다 이제. 아 여기가 이렇게 산이 진짜 잘 보이는데요. 아, 그 이렇게 보니까 달라요. 또 거실에서 네. 보는 산의 모습하고 예. 또 다르네요. 창의 위치가 기가 막히죠. 누우면 딱 이렇게 금당산이 보입니다. 그나저나 안방인데 침대 말고는 뭐가 없어요. 보통 안방 가면은 뭐 장롱도 있고 뭐가 많은데 선생님네는 진짜 여기 이거 하나 딱 있고 정말 가구가 없네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네. 저는 70이 네. 이제 네. 됐거든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떠날 준비를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참 그래서 미리미리 좀 미리 잘 예. 정리를 그래서 하시는. 집을 지을 때 여기에 가지고 올 네. 물건들을 네. 제가 머릿속으로 꼭 네. 필요한 거 네. 아. 가지고 가고 싶은 것만 음. 그냥 뭐 손으로 꼴죠.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그런 생각. 사시면서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아, 있어 보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이삿짐 트럭으로 가져올 게 없고요. 예. 그냥 승용차로 몇 번. 아,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줄이셨어요? 충분하던데. 되게 홀가분하게 덜 예, 보이셨군요. 예. 역시 그런 욕심을 버리고 땅의 결대로 이렇게 집을 쫙 앉힌 거 역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욕심을 없이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딱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저희도 이렇게 와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지면서 아 내가 50이나 네. 60에 지었으면 네, 좀 이렇게 다른- 못 네, 지었겠다 그럴 수가 그런 있겠- 생각이 네. 들기는 했어요. 저도. 내려놓는 삶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은 그걸 실천하고 계셨어요. 안방 바로 옆은 욕실입니다. 욕실에서도 욕조에 앉으면 금당산이 딱 이쯤이면 금당산 오늘 최다 출연이네요. 욕실에서는 문만 열면 뒷마당으로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뒷마당에서도 역시 금당산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공간. 범상치 않은 도구들이 즐비한 걸 보니 뭐 작업실 같은데요.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요? 박성희 씨는 이곳에서 예술 제본을 합니다. 모든 책이 기계적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특별한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수를 해야 될 경우. 이게 굉장히 귀중한 책인데 보수하지 않으면 책이 없어질 그런 경우에 이 제본을 합니다. 근데 예술 제본이라고 그렇게 예술자를 붙인 것은 그게 옛날 방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예술 제본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책을 해체하고 추스르고 꿰매는 과정 이 하나하나가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손길을 필요로 하죠.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을 하고 양쪽을 똑같이 하는데 솔직히 저도 10년, 20년이 다 돼가지만 정말 이런 단순한 작업이요 참 어려워요. 네. 박성희 씨는 50대 초반 조금은 늦은 나이에 예술 제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늦은 나이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다 낭비하는 시간만 있을 뿐이죠. 어느덧 17년 차 박성희 씨는 자신만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예술 재본가가 됐답니다. 한 땀 한 땀 손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공간도 집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갖게 된 그녀만의 작업실입니다. 이 집 구조를 제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그냥 작업실에서 아침부터 뭐 7, 8시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데 소음 걱정 안 하고 밤 12시에도 저 제단기를 철컥철컥 하면은 누가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해요. 나만의 책을 짓듯 박성희 씨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자신의 집 또한 완성해 가고 있네요. 노부부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바로 손주들입니다. 노부부는 삼형제를 뒀는데요. 그중 서울에 있는 큰아들의 세 아이들입니다. 너네 보여줄 게 있어. 응? 이리 와봐봐. 어? 선물 아니고, 어? 어?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잔디가 엄청 많이 폈네? 상추가 상추, 혹현방, 혹경거, 네 거. 지난 봄 텃밭을 가꿀 때 아이들이 심어둔 딸기가 열매를 맺었는데요. 너네 딸기 이거 다 큰 거야, 이게. 너네 시장에서 먹는 딸기 생각하고 그러는데 흙만 흙도 없어. 이거는 그냥 먹어도 돼? 그래 그냥 먹어도 돼. 좀 후. 딸 맛인데? 맛있어. 아이고 그럼 딸기가 딸기 맛이지. 아이들에게 이 집은 언제 와도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사시사철 놀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지요. 잡았다. 그렇지 쉽게 잡힐 리가 없지. 처음에 잠자리 20마리 잡았을 때 아빠랑 같이 처음으로 20마리 좋았어요. 잡았을 때 엄마가 막 제 보여주니까 저리가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처음 잡아본 거야? 네. 잠자리는 여기 와서 처음 잡았어요. 조용했던 야생 정원이 아이들 덕분에 생기를 띄웁니다. 아이고 이 녀석 그렇게 재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정말 잘했다. 잘한 결정이다. 아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었지 뛰어놀았었지 그럼 참 좋겠어요. 쟤네들하고 그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 잘하고 어쩌고 해도 쟤네들이 그런 여기에서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그럼요. 아이들에겐 이 한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떠오르는 두고두고 그리운 시절이 될 겁니다. 박성희 씨의 작업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박성희 씨는 일상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것도 덤덤해지잖아요. 다들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기억에 관한 거 그러는데 이렇게 다시 쓰면서 보면 그런 느낌을 아직도 느낄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놓쳤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 덕분에 삶의 순간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것을 이 집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갔고 또 여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죠. 부부가 매일 오르는 이 산책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지나 이제 좀 완만한 언덕에 들어서니 어느새 황혼이라네요. 인생의 황혼에 서서 그냥 노년의 삶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름답다. 저는 젊은 사람이 뭐 시간을 많이 가진 것 외에는 그렇게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나이 들면은 그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은 어느 때인가 또 건강하지 않은 때가 오고 병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슬프게도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건강하면서 아주 뜻있게 그렇게 살면 좋겠네.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그래요. 집도 사람도 잘 나이 들물 생각해야 하는 때가 오지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황혼에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